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어요. 저는 오늘 영국 간호사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월, 2월, 3월, 4월, 4달 정도 돼가네요. 솔직히 이제 영국 간호사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먼저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국 간호사 준비하기 전에 한국인들은 여러 선택권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뉴질랜드도 있고 한데 이제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뭐 영국에 살고 싶고 유럽 국가랑 가깝고 이래서 이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몇 가지 알고 또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국 간호사의 장점도 되게 많아요. 장점도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충격받았던 거는 한국이랑 시스템이 정말 다르다. 그리고 영국만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 되게 유니크함이 있구나.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코호트 친구들, 이제 막 다른 나라에서 인터내셔널한 그 모든 스태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국 간호사의 단점은 첫 번째, 한국 간호사들은 되게 이제 막 크리티컬 사고, 저는 수술실 출신이거든요. 수술실 출신인데 병동 경험이 조금 있어요. 좀 말하면 웃기지만 한의원 그 교통사고 병원에서 바이탈 체크하고 약 주고 그냥 되게 간단한 업무만 하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잠깐. 제가 그때 다른 일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동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뭐 입원 어떻게 받고 뭐 바이탈 체크하고 뭐 약 조사하고 여태까지 먹었던 약이랑 이제 뭐 메디컬 히스토리 같은 거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고서 이제 받아 적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영국에 오기 전에는 코로나 간호사로 그때 병동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동 업무는 배워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다 저렇다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한국 간호사들은 막 너 왜 이거 왜 이거 왜 빠뜨렸니? 뭐 약 이거 먹었는데 왜 빠뜨렸니? 막 뭐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엄청나게 환자의 그 메디컬한 거에 엄청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환자의 퍼스널 케어 같은 거는 이제 환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간병인을 고용해가지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간병인을 고용한다든지 그 간호사의 잡은 정말 이 의사와 함께 메디컬 디시전을 결정을 하고 메디컬한 디시전을 하고 이제 되게 크리티컬 사고를 하면서 이 환자가 정말 나아지게끔 그 메디컬적으로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영국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퍼스널 케어에 더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제 인계를 몇 번 받아봤는데 인계를 받을 때 뭐 왜 입원했고 약 뭐 먹었고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환자의 말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나 뭐뭐뭐 있었다, 뭐 나 과거력에 고혈압 뭐 당뇨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막 그 가족들까지 막 다 받아 적잖아요. 환자 입원할 때 가족력에 뭐 있었고 막 이런 거 받아 적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인계도 너무 간단해요. 뭐 이머전시 통해서 뭐 몇 시에 왔고 뭐 브로큰 힙이고 뭐 과거력은 뭐뭐 있다 한다. 조금 한국 의료는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메디컬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었고 이 환자가 병원 안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렇게 뭔가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케어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제 히스토리 하잖아요. 히스토리 하고 가족력 이런 것까지 안 물어봐요. 이 사람은 뭐 누구랑 어디에 살며, 그러고 뭐 케어홈에 사는지, 그리고 혼자 뭐 이제 움직임이 가능한지 뭔가 홀리스틱하게 어세스먼트를 해요. 막 이렇게 메디컬 쪽에만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랑 누구랑 살고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레셔 소어가 생기면 안 되니까는 그거랑 델리리움 뭐 나이에 관련된 거, 그러고 머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BMI 뭐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환자도 진짜 2시간마다 뒤집어야 되는 사람은 뒤집어야 돼요. 막 그런 일들, 환자 퍼스널 케어에 관련된 거는 그게 널스는 관리를 하지 그거를 직접 인볼브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접 인볼브 해야 돼요. 인볼브 해야 되고 직접 가서 씻겨야 하고, 간호사랑 HCA라고 해가지고 헬스케어 어시스트랑 같이 이제 한 베이를 맡아서 혹은 2베이, 3베이를 맡아서 이제 근무를 할 텐데, 이제 HCA 업무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인계를 같이 듣고 이제 환자 워싱을 해요. 그 매일매일 씻겨야 되고 호텔처럼 매일매일 시트를 갈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딱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저는 내가 호텔리어로 일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간호사로 일을 하러 왔는지 처음에는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막 수술하고 와가지고 수처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막 드레싱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각 맞춰가지고 침대 만들고 환자 계속 뒤집고 2시간마다 라운징 차트가 있거든요. 그거 꼭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한국이랑 가장 다른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단점은 이 퍼스널 케어에 너무 많이 관여를 해야 돼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 근무가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는 두 번째 단점은 수기 차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노트도 환자 어떻게 왔고 응급실에서 온 노트도 다 핸드라이팅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더도 투약 노트가 환자마다 투약 페이퍼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의사가 약 이름을 쓰고 몇 그램 PO, 그리고 시간 칸이 있거든요. 그 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이건 하루에 3번인지 4번인지 아니면 뭐 7시에 한 번 주는지 아니 7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주는지 이거를 전부 다 수기로, 네, 아직까지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80년대 EMR로 넘어가기 전에 막 수기 차팅 해가지고 종이 막 다 쫙 모아놓고 막 뒤에 차팅인 환자 차트 놓아놓는 데다 이렇게 쫙 보관해 놓잖아요. 너무 이상한 점은 EMR이 있어요. 근데 EMR이랑 이 수기 차팅에서 이걸 컴바인을 안 해요. 그래서 여전히 랩 검사를 컴퓨터로 볼 수 있지만 이 노트에다가 그거를 NA 126 뭐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적는 거예요. 너무 진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와, 이거 영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약간 외국 생활하면은 약간 판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판타지가 정말 와장창 깨지는. 그래서 영국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처음에 받는 스트레스는, 만약에 EMR 시스템이 없는 병원이라면 그 수기 차팅을 알아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환자 히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왔는지가 클리어하지 않고 너무 많은 차트가 이 종이 파일에 껴져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돌려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계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 한 병실, 우리나라 뭐 101호 병실이라고 하면 거기 다인실이고 6명 있다고 하면 여기는 그거를 ABCD로 해가지고 A베이, D베이 해서 그 안에 6명씩 있고 사이드베이 해서 거기는 이제 1인실인 거예요. 2인실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인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박스 안에다가 환자 종이 클립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A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내가 만약에 2베이를 맡아야 된다 하면은
B 1, 2, 3, 4, 5, 6 해가지고 환자 인계할 때마다 그 큰 파일을 열어서 보고 내 널싱 케어는 뭐였고 오늘 환자한테 일어난 일은 뭐였고 그러면 또 이제 닥터 노트로 가요. 닥터 노트로 가서 야,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퍼더 케어 플랜은 뭐구나. 의사랑 간호사랑 직접 대화를 안 해요.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 노트를 보고 의사한테 뭐 A1 오늘은 꼭 MRI 리뷰를 해야 되니까 혹은 MRI 뭐 부킹을 해줘. 이런 걸 거기다 써놔요. 닥터 노트라고 써있어요. 닥터 잡 A to D. A부터 D베이가 D베이의 닥터가 봐야 되는 노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지만 그 노트에다가 남겨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보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린 이제 닥터의 디시전은 뭔지 이런 게 뭐 디스차지 할 때 난 이제 닥터의 의견에서는 나는 담당 의사로서 이제 이 환자가 퇴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노트에다 써요. 그래서 퇴원 결정은 닥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지오테라피스트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자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빌라이즈가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같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두 팀이 다 만족을 하면 환자는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그 노트를 보고 아,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환자에 대한 케어의 플랜이구나. 이걸 이해하는데 그게 수기 차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EMR 시스템에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MRIS인지 VR인지 뭐 감염력 여부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창에 다 띄워져 있잖아요. 다 띄워져 있고 그 중요하게 막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같은 거 노트 그 제일 상단에 보이게끔 이렇게 다 해놔서 오늘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영국은 안 그래요. 본인이 그 노트 보고 그 인계 듣고 오늘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노트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장점으로 생각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 너무나도 다른 투약 방법이에요.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히스토리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약을 복용을 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노티를 하잖아요. 혹은 이제 차팅을 해놓으면 의사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이제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가 다 다른 이유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오더를 쫙 내리고 그 오더를 나이트 간호사가 검토를 아니야. 그 오더를 쫙 내리잖아요. 오더를 쫙 내리면은 이제 그게 약국에서 짝짝짝짝 그 정리가 돼가지고 약국에서 이 한 환자가 A1이라는 환자가 먹어야 될 약을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전, 아침, 뭐 점심 전, 점심, 저녁 전 혹은 저녁, 자기 전 이런 약들이 쫙 분류가 돼가지고 나이트번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이 오더와 이 올라온 약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그 대입번 간호사가 하는 일은 그 약을 이제 환자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5명의 투약을 돌리는데도 솔직히 30분이 걸리려나? 네. 적어도 1시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 트롤리 사진을 띄워볼게요. 이 트롤리를 끌고 다니면서 약 칸을 열어요. 그 종이 오더지를 봐요. 이 사람 파라시타몰 1g이네? 그러면은 이 파라시타몰 그 박스 안에서 우리가 약국, 한국으로 치면 약국에서 그 박스채로 사잖아요. 이 박스에 파라시타몰 뭐 500mg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트롤리 열었을 때 500mg짜리 그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그 약들이 여기 다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약국처럼. 그래서 간호사가 이 트롤리에 그 칸을 열어가지고 약을 우리 투약지를 보고 그 오더지를 보고 파라시타몰 1g이네. 그 약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두 타블렛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오더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가바페틴이다 이러면은 가바페틴 또 여기서 다 찾아요. 내가 만약에 신규면 이것도 찾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간호사가 직접 박스에서 찾아가지고 처방된 미리그램 수를 확인해서 그걸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파라시타몰은 타이레놀, 한국 명칭은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은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저체중 환자가 그 과복용을 할 시 정말 그 죽음에 이르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너무 간단한 너무 심플한 약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리버 톡시시티가 센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투약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 약국을 여러 제가 다 그 뭐냐 그 약국 그 지시지를 보고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그 EM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닝 해가지고 이 약의 부작용 같은 거를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에서는 이게 안전한 간호사한테 그 메디케이션에 대한 풀 레스폰시빌리티를 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제 책임감 있게 환자 투약을 환자 앞에서 준비해서 안전하게 줘라. 이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메디케이션 라운딩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은 거는 환자 침대 옆에 환자 라커룸이 있거든요. 그 안에 환자 개인 약 같은 거가 또 그 환자 개인한테만 처방이 돼서 환자가 복용하는 약들이 여기 라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투약지에는 그 약도 있고 우리 트롤리 안에 있는 약도 같이 처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규이거나 혹은 뭐 다른 병동에서 오늘 헬퍼로 왔는데 이런 약들 구분이 이 투약지에 그 처방지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메디컬 히스토리가 많아서 투약해야 되는 약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트롤리에 있나? 이거 라커 안에 있나? 이거 왜냐면 여기 오더 차트에 그게 이거는 라커 안에 있는 약 혹은 이거는 우리 트롤리 안에 있는 약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담당 간호사로 계속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좀 헤매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약은 환자 라커 안에 있어 이런 게 이제 내 머릿속에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투약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나는 맡은 환자가 너무 많다 하면은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저는 2시간 보내는 그 간호사도 봤어요. 환자가 한 15명, 네, 12명, 13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디케이션 라운딩 아침만 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7시부터 9시부터 2시간 반이구나. 예, 7시 반에 시작하니까 2시간 그 왜냐면 약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다 까야 돼요. 그래가지고 메디케이션 라운딩이 진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단점은 너무나도 적은 페이. 그 영국의 페이먼트 시스템은 한국의 뭐 7999 그 공무원처럼 처음에 이제 정식 간호사로 핀 넘버를 받아서 등록이 되시면 그게 밴드 5예요. 그래서 이 밴드 5가 받는 금액이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미니멈 이만큼부터 이만큼 25,000불이 처음 보통 인터내셔널 그 널스들이 받는 금액이에요. 런던은 워낙 리빙 코스트가 세기 때문에 3만 불, 그러니까 3만 파운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25,000 파운드면은 뭐 280만 원, 1,800 한 달에 1,800 파운드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그거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8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영국 간호사는 약간 그 받는 페이가 너무 적어요.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트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추가 수당을 받게 되죠. 추가 수당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다른 외국 간호사들에 비해서 받는 페이가 너무 적고 이 병원 안에서 12시간을 보내니까 특히 NHS 안에 있는 분들은 일손이 워낙 항상 딸려요. 워낙 딸리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오늘 누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못 나오면은 그 베일을 나눠서 이제 또 한 간호사가 이제 여러 명을 맡아서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근무 강도가 세지겠죠. 많은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받는 돈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약간 정말 현타가 와요.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려고 여기 왔나? 정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들도 많지만 가끔 이런 점들이 약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다섯 번째는 한국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조금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런던 외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홀 트러스트를 통해서 두 개의 그 병원, 큰 그 종합병원 그리고 나머지 커뮤니티를 다 합쳐서 한국에는 저 혼자예요. 한국에는 저 혼자라 저는 외로움을 타거나 뭐 남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한국인이 없어서 한국인 친구가 없어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딱 그 모먼트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병동이 조금 헤비한 병동이라서 지금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힘든데 이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료들 중에 필리핀 간호사들이 많은데 딱 출근해가지고 이제 서로 약간 하이파이브 이렇게 오늘 너 왔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제 서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듦에도 아 쟤네들은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구나. 아 나도 여기 한국인들이 한 두세 명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얼굴 보면은 웃고 이렇게 막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최근에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는데 조금 네 어려움이 있고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EMR 시스템 환자 케어 관련해서 EMR 시스템 반, 수기 차팅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EMR 시스템도 환자 퇴원할 때 쓰는 프로그램은 이거고 뭐 어드미션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고 랩을 확인하려면 또 이 다른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로그인 디테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거를 뭐야 나 이거 지금 로그인 정보 받아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르게 또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한국인이 많은 병원이었다면은 뭐 우리들끼리 조금 친구가 됐겠죠. 동료가 됐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언니 나 이거 하려고 나 이거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혹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 필리핀 간호사들한테도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입사한 지 뭐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나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이제 다음 주 없어요. 혹은 뭐 그 뭐지 그 오전 근무만 하고 가야 돼서 오후에 없어지거나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클럭이라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뭐 입원하는 거 도와주고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인제서야 입사한 지 3개월 넘었는데 인제서야 로그인 디테일 다 받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제 매니저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니얼리브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정보를 진짜 그런 개괄적인 정보를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몰랐고요.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너 스마트카드 있니?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고 이제 나 그 스케줄 확인하고 싶은데 페이퍼가 또 있어 파일이 그 파일에 이제 그 스케줄이 다 쫙 적혀 있고 근데 이 스케줄을 또 이제 시스템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어니얼리브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자기 쥐티 보고 하는 병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로그인하려고 하니까 그 로그인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케줄을 확인하려고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러니까는 너 로스터 사용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랬어요 그 간호사한테. 그럼 너 맨날 쥐티 어떻게 확인해? 이래서 나 아직 그 로그인 디테일이 없어서 그냥 맨날 그 종이 책 그거 찍어가서 그걸로 확인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 일단 뭐 매니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고서는 내일 오니까 내일 다시 전화해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한국인.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약에 한국인이 있으면 밖에서 행아웃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다짝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출근하고 나 임기 끝나면 딱 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꾸 막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기도 좀 그래요. 집에 가고 싶지 12시간 후에 누가 물어보면 그거 막 차근차근히 이 로그인 디테일은 여기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못 기다려. 저는 미안해서 그거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로그인 그 디테일 하는데 그 클럭한테 뭐 시간 좀 있니?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이거 로그인 하고 싶은데 이거 다른 디테일 정보는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혹시 너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이 도와줘가지고 인재도 유니폼 신청하고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인재 그래서 이제 제 필리핀 동료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뭐 너 이거 했어? 막 이렇게 계속 저한테 그 왓츠앱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한대? 이러면 너 매니저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고 이제 매니저가 없으니까 저는 클럭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막 다 해결을 했는데 그 친구는 너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너무 잘 알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내 친구가 몇 달 전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궁금하면 걔한테 다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든 외국이든 정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이거는 트러스트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병동 경험이 풍부한 제 코호트 친구, 파키스탄에서 온 그 친구의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환자가 처음 입원해서 한국 병동 간호사들은 환자 그 히스토리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플루이드가 처방될 것 같다 하면은 라인을 잡잖아요. 혹은 이제 랩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혈액을 뽑죠. 요즘에는 그 큰 대학병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한 데는 이렇게 랩을 나가기 위해서 간호사가 뽑았어요. 뭐 IB 테크닉, 뭐 ABGA, 그러고 내가 이제 병동에서 막 크리티컬 사고를 하면서 막 그 의사들이 오더 잘못 내리면 이런 거 착착착착 이렇게 잡아내고, 이렇게 메디컬에 되게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간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7번째 단점,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내가 정말 능숙하게 하던 일들을 써먹을 기회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엘더리 병동에 있는데 이제 너무 이런 스킬을 하나도 안 쓰니까 까먹을까봐 무서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시니어 간호사들이랑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 이런 내가 여태까지 배운 스킬들을 써먹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IB를 트레이닝 받은 사람만 IB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트레이닝 받았다고 다 이렇게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슈퍼비전 시간 같은 걸 통해서 약간 검증이 되면 혼자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IV를 잡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날 뒤치 IB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없다 하면은 안 해요. 그냥 기다려요. 혹은 닥터한테 그날 당직 닥터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닥터들이 다 라인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킬적인 면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ABGA나 뭐 라인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거를 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저는 병동에서 여태까지 IB 라인 잡는 간호사 한 명도 못 봤고요. 다 닥터들이 하더라고요. 닥터들이 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시니어 간호사한테 이런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병동에 가고 싶다. 이렇게 뭐 ICU에 가면 되냐 이랬더니, ICU는 그거는 간호사 잡도 아니고 완전 닥터 잡이래요. 왜냐면 그 라인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들은 이제 닥터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약에 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막 되게 크리티컬 상고를 하면서 깊이 심도 있는 간호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현타 올 거예요. 정말 간호사로서 이게 내가 여태까지 배운 간호랑 이게 연관이 하나도 안 되면서 막 머리가 지진이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은 수술실 간호사가 처음 3주를 딱 근무를 하고서는 약간 슬픈 감정 같은 것도 같이 들면서, 환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솔직히 여태까지 배운 아메리칸 널싱이 맞는지 브리티시 널싱이 맞는지 그거는 제가 더 근무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배운 거랑 다르고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거 보았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문화적 충격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써먹을 일이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영국 간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 한국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할까봐, 남의 눈치를 저는 보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싶고, 뭐 남한테 이런 거 그냥 나 이거 내 일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 그냥 내가 하고 말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거든요. 뭐 이런 성격으로는 이용당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닌데 해줬는데 얘는 이거 해주네? 그러면 이거 그냥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자신감을 갖고 무조건 목소리도 크게 하고요. 그러고 다 어차피 인터내셔널한 그 간호사들, 닥터들 뭐 다 틀린 영어 쓰면서 일을 해요. 다 틀린 영어 쓰면서 일을 하는데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전혀 기죽지 마시고 무조건 당당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러셨으면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얘기가 진로 결정을 하거나 영국 간호사로
궁금했던 점이 조금 해결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점도 많아요. 제가 오늘 녹화한 거는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아직 뭔가 코멘트하기 이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영국 간호사의 장점도 한번